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입지 선정은 매출과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코스트코 같은 외국의 대형 매장들이 쇼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금의 시대에는 정말 신중하게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상가를 끼고 있는 강남 요지의 빌딩이나 꼬마 빌딩들도 자영업의 침체로 임대 현수막만 나부끼는 현실에서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 고객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 전략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부동산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입니다. 매장 주변의 유동인구가 충분해야 고객을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유동인구란 특정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말하며 매장용 부동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매장의 입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을수록 더 많은 잠재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도심 상권, 역세권, 그리고 대형 쇼핑몰 인근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동인구의 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령대, 소비 성향, 방문 목적 등을 분석해 매장 타겟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동인구는 매출 창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입지 선정 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 주차시설 등 고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장용 부동산에서 접근성은 고객이 매장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장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고객 유입뿐만 아니라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쉬운지,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주요 도로나 교차로와의 연관성은 어떠한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도보 접근이 중요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변 인구 밀집도와 보행자 이동 경로도 중요한 분석 요소입니다. 접근성이 높은 매장은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이는 매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을 할 때는 교통망 분석과 고객 동선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 환경인데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많다면 차별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는 경쟁 업체의 위치와 영향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시장의 포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업체의 수가 너무 많으면 시장 점유율 확보가 어려운 반면 경쟁이 적다면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찾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의 위치와 접근성을 비교 분석해 내 매장이 고객에게 더 편리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쟁 환경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권의 성장 가능성도 중요한데 신규 개발 지역이나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매장의 성공 여부는 상권의 성장 가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선 주변 인구의 증가율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새로운 주택단지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소비자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통 여건도 핵심 요소입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은 잠재 고객 유입이 유리합니다. 또한 경쟁 업체의 현황도 판단 기준입니다. 이미 유사 업종이 포화 상태인 지역보다는 경쟁이 적은 곳이 매출 성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변 상업시설이나 인프라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교육시설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지 선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유동인구, 접근성, 경쟁 환경,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시간대의 유동인구 패턴이나 소비자의 동선까지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소비력, 인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입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위치를 선택한다면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권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장 변화와 소비 패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장 입지 선정은 매출과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데, 매장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매장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지, 주요 도로나 교차로와의 연관성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매장용 부동산의 입지 선정 이론 중 소매인력 법칙과 중심지 이론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인력 법칙은 도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으로 사람들이 매장을 선택할 때 거리와 상권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고객은 더 큰 상권을 가진 매장으로 끌리지만 거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매장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 도시 서울과 천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서울은 큰 쇼핑센터가 있지만 천안에는 더 작은 규모의 상권이 있습니다. 천안에 사는 고객이 서울로 이동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천안의 상권이 작더라도 가까운 천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서울의 상권이 훨씬 크다면 고객은 이동거리가 길더라도 서울로 방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소매인력 법칙은 매장의 규모와 고객의 이동거리를 바탕으로 매장 입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소매인력 법칙은 이러한 원리를 통해 상권 분석이나 매장 입지 선정에 활용되며 고객의 이동 패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쇼핑몰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매장의 입지 전략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리와 상권 크기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인력 법칙은 단순히 고객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장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매장을 열고자 할 때 경쟁 상권의 크기와 고객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지역 상권이라도 접근성이 좋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결국 소매인력 법칙은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심지 이론은 독일의 경제학자 크리스탈러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도시와 상권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핵심은 중심지는 상업, 행정, 교육 등 주요 기능을 맡는 지역으로 그 주위를 소비자와 서비스 흐름에 따라 계층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고급 서비스가 위치하고 중소도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일상적인 서비스가 자리 잡습니다. 이런 배치는 이동거리와 시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매장용 부동산 입지 선정 시 고객층의 위치와 중심지 계층 구조를 분석해 상권 내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력과 편리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입지 선정을 한다면 매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지 이론은 매장용 부동산을 선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단순한 위치 선정 이상의 전략적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매장을 계획할 때 목표 고객이 도시 외곽에 많이 분포해 있다면 주요 중심지가 아닌 교외의 중간 중심지를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거리와 소비자 접근성을 최적화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중심지 이론을 활용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